네, 안녕하세요. 짬독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작의 기술 3, 나는 할 수 있어에서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부터 독서할까 합니다. 이제 한쪽 방향으로 끝까지 다녀왔으니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가보자. 이미 눈치챘겠지만 오른쪽은 당신의 미래다. 여기서 당신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볼 것이다. 당신 삶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든 경험과 사건들 말이다.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 앞으로 가보게 될 새로운 장소, 언제나 해보고 싶었던 일들, 당신이 정말로 끌리는 사람과 첫 키스를 할 때 등줄기를 스치는 그 간질간질한 느낌도 경험할 테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늙어갈 때 느끼는 유대감과 만족, 평화로움도 있다. 아마 자녀도 생길 것이다. 자녀가 자라고 우등상을 받고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고 학교에서 연극을 하는 모습도 지켜볼 것이다. 그러다 어느 틈에 자녀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당신에게 소개할 것이다. 그러고 나면 손주들과 영화를 보러 가고 디즈니월드에 가는 날도 올 것이다. 당신의 미래에는 아직 터져나오지 않은 잠재력과 기회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그 중에는 중요한 인생의 사건들도 있고 좋은 친구와 하룻밤 실컷 웃는 날도 있을 것이다. 미래에는 정말로 멋진 일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기분 좋은 얘기죠. 당신의 미래에는 아직 터져나오지 않은 잠재력과 기회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희망을 가져봐도 되겠죠. 물론 언제나 강아지와 무지개만 있지는 않겠지만 그 점은 이미 당신이 알고 있는 그대로다. 시련과 고난도 있을 것이다. 실망하고 패배하고 싸우고 두려워할 일도 있을 것이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저 끝까지, 제일 끝까지 내다보라. 그렇다. 이 삶도 마무리 짓는 때가 올 것이다. 당신의 생명이 더 이상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당신이 당신임을 경험하는 것도 끝날 것이다. 당신이 죽게 될 날을 생각해보라. 물론 유쾌한 생각이 아닌 것은 알지만 분명히 일어날 일인데 지금 인정하면 어떤가. 인생에서 당신은 때로 좋아하지 않는 장소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당신 인생에 들어왔던 것만큼이나 빠르고 쉽게 당신 인생을 떠날 것이다. 돈을 잃을 테고 물건이 망가질 테고 강아지가 죽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지나갈 것이다. 당신은 챔피언처럼 거기서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모두 당신의 인생 스토리라는 긴 영화에서 지나가는 한 장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겠죠? 지금도 이겨낸 그 순간순간들을 이겨내고 살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기억하라.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 가장 어두울 때 빛에 집중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 가장 어두울 때 빛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연습을 해보는 이유는 상황을 더 큰 시각 속에 놓고 보기 위해서다. 당신이 경험한 모든 일과 아직 경험하지 못한 모든 일들을 살펴보며 지금 당신이 상대하고 있는 문제를 생각해보라. 지금 이 시점에 당신 앞에 놓인 모든 일은 그저 수많은 다른 일들의 바닷속에 있는 또 하나의 일일 뿐이다. 여기 줄을 좀 치고 갈게요. 가장 어두울 때 빛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연습들을 해보는 이유는 상황을 더 큰 시각 속에 놓고 보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더 큰 시각 속에 놓고 보면 뭔가 더 유리한 점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거죠. 당신이 탄 배는 그렇게 쉽게 가라앉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파도도 치고 폭풍우도 지나고 가끔 멀미도 하겠지만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저 바다를 건너는 당신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죠. 죽을 때까지. 그러나 커다란 돌풍을 앞에 둔 선장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폭풍우가 치는 대로
그냥 이리저리 휩쓸릴 수는 없다. 당신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시 인생을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그쵸? 당신의 여정은 당신이 바랐던 것만큼 순조롭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저 바람에 날려가도록 가만히 있을 것인가? 그건 아닐 것이다. 인생의 한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 전체를 바라보는 눈에 영향을 끼치게 해서도 안 된다. 그죠? 작은 그 부분이 큰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뭐 좋은 것이라면 증폭적으로 좋은 뭐 또 영향력을 미치겠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겠죠.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집에까지 끔찍한 기분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이건 이제 예를 들은 거네요. 사귀는 사람과 잘 안 된다고 해서 사무실에서까지 기분이 처져 있으면 안 된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씩 그대로 직면하라. 필요한 만큼 관심을 기울이고 다음으로 넘어가라. 중요한 얘기죠. 진짜 대면해야 됩니다. 직면해야 합니다. 전부 다 하나로 묶어서 혼란이라는 늪에 밀어넣고 당신을 짓누르게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지 않기 위해선 생각의 정확성과 끈기와 원칙이 필요하다. 문제를 하나씩 끝까지 실용적으로 해결하고 해결책을 하나하나 떠올려라. 기억하라.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아직 당신이 찾아내지 못했다는 뜻일 뿐이다. 여기 이 메시지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종종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에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일 때가 있다. 조금만 초점을 뒤로 물려라. 초점을 많이 뒤로 물려서 큰 그림을 봐라. 이게 바로 심리학자들이 인지적 재구성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당신 인생에 제시되는 방식이 바뀐다. 그죠? 문제가 제시하고 있는 방식이 바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는 법도 우리가 알아야겠네요. 마음은 자연히 우리에게 장난질을 친다. 반드시 합리적이지만은 않은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배배 꼬고 왜곡시킨다. 그죠? 감정적이게 될 때, 그죠? 우리는 언제나 자신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인지적 편향과 감정과 오해에 휘둘리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죠?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 있는 인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감정, 그리고 오해, 뭐 이런 것들이, 그죠? 이성을 잃게 하죠. 때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너무 몰입해 있고 너무 가까이 있어서 내가 그렇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 속도를 낮추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여기 파악하는 거, 실태조사 같은 거, 그 다음에 파악해서 뭐 수치로 나타내거나 정량화시켜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류의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자기개발서나 그 기타 자기개발 그 영상들을 보면 그런 메시지들을 정말 많이 던지는데 아마 가장 궁극적인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죠?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네요. 기분이 안 좋을 때 일어나는 독특한 현상이 하나 있다. 사실이 아닌 얘기를 스스로에게 들려주어 비참함을 만들어내고 자신을 바보로 만드는 것. 기분이 안 좋을 때 사실이 아닌 얘기를 스스로에게 들려주어 비참함을 만들어내고 자신을 바보로 만드는 것. 데이비드 D. 번즈라고 하네요. 아직도 상황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면 한 걸음 더 물러나라. 한 걸음 더, 또 한 걸음 더.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더 이상 감정에 짓눌리지 않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문제를 경험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물어보라. 인생 경로 전체가 눈에 보이고 지금의 문제가 길 위에 놓인 또 하나의 돌부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 물어보라. 그쵸?
그렇게 크고 힘들고 뭐 부정적이고 뭐 비관적인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 감정과 오해와 그런 편향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살펴보면 해결책도 있고 또 그 문제가 다가 아니다. 그걸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당신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마침내 상황을 더 큰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되면 이런 단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할 수 있어. 정말로 이 말을 믿고 경험하고 이 말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다. 이 상황 때문에 끈짝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당신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많은 삶이 남아있다. 많은 삶이. 여기 지금 이 딱 두 단락을 읽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그 뭔 모를 때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사회에 때가 타지 않고 뭐 일단 가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뭐 가정 학교 정도, 학원 정도, 그 정도의 사회에서는 그냥 우리 아무런 큰 두려움 없이 학원 다닐 때도 뭐 그렇게 크게 경쟁해야 된다는 생각은 못하고 그때는 학원을 다녔는데 요즘에는 뭐 물론 어린 친구들한테는 학원도 한 사회고 너무 경쟁도 심하고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예전을 비췄을 때는 철없이 그냥 주어진 거 나 열심히 하고 할 거야. 욕심만 좀 가지고 무대포로 그 생활했던 것들은 이런 걱정을 안 하는 대신 그냥 그 앞으로 향해서 전진할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솔직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그렇게 힘들었다는 생각들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힘들고 안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어 하면 해보려고 그냥 정진만 했기 때문에 그죠? 에너지를 쓰고 했기 때문에 몰랐는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그 이해관계에 있고 또 직장 생활에서 뭐 뜻하지 않은 인간관계 아니면 뭐 업무를 해 나가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뭐 맞닥뜨렸을 때 힘들 때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생각도 하겠지만 이제 그런 게 잘 헤쳐나가지지 않을 때 굉장히 힘듦을 겪게 되면서 뭐 생각하게 되는 여러 무수한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그 어릴 적 그냥 이거 어떻게든 해내겠다라는 생각에서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오히려 이거 그때까지 끝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약간 부정적인 그 미래를 상상하면서부터는 안 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없어지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당신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많은 삶이 남아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시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릴 때는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많은 시간이 있어서 나는 막 열정적으로 달릴 거야 한 건 아니지만 어릴 때는 어쨌든 어른이 됐을 때보다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나는 아주 잘 살아야 돼. 아주 계획적으로 잘 살아야 돼. 뭔가 손해보지 않고 최대한 뭐 잃어버리는 걸 좀 덜하면서 살아야 돼. 왜냐면 에너지도 뭐 부족하고 체력도 떨어지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면 더 힘든데 그냥 아직도 삶이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걱정이 많이 늘어나서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마치 제 생각에 마치 어릴 때처럼 그냥 정진해보는 것도 좋다라는 의미로 저는 이제 의미가 떠오르면서 정리가 조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시진 않으셨겠지만 또 제 생각, 다른 독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수렴하시면은 그죠? 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마디 남겨봤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말은 당신이 완벽한 해결책을 갖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이 말은 당신이 운전대를 잡고 있고 결정권이 당신에게 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줄곧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다.
여태 잘해오지 않았던가? 언제나 아름답지만은 않을 것이다. 늘 즐겁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다. 현실을 호도하거나 여러분의 기분을 잠시 좋게 해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기록을 보라. 당신은 정말로 잘 해내왔다. 늘 그래왔듯이 당신은 해결할 것이다. 그때도 해냈고 이번에도 해낼 것이다. 정말로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내라. 그리고 말하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시작의 기술 챕터 4의 그 시작의 기술 3에서 나는 할 수 있어 여기서는 어떤 느낌이 마무리되냐면 잊고 있었던 것들, 잊고 있었던 그냥 단순한 그 어떤 슬로건 같은 거, 인생을 살면서 힘이 될 수 있는 슬로건을 어느샌가부터 잊고 살았는데 그것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고 약간 지친 그 우리 삶에 힘을 좀 불어 넣어주고자 이렇게 글을 써놓은 것 같아요. 이건 제 느낌입니다. 그래서 좀 잊고 있었던 것을 상기시켰다. 근데 나쁘지 않은 정말 어쩌면 말 한마디인데 괜찮다. 그리고 의도가 참 좋구나. 그리고 설명도 마음의 위로 혹은 마음을 잘 추스리면서 들을 수 있게끔 읽을 수 있게끔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이렇게 한 번 더 상기시켜 줌으로써 유익할 때 저는 이 책의 가치가 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줄을 좀 형편없이 껐지만 좋네요. 힘들 때마다 그냥 이 책을 이제 읽은 상태니까 이 책 제목만 봐도 하면서 떠오르면서 기분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도 그 양서 같은 것은 그 구입을 하셔서 이렇게 지니고 있으면 약간 그 부적처럼 그죠?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독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챕터 5장 편안하게 느끼는 것만 고수한다면 사실상 당신은 과거에 사는 셈이다. 시작의 기술 4. 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해. 라는 부분부터 독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하루 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